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협동조합 중앙회 회장 서영갑입니다. 아까 인사드렸죠? 이번에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환경사업에 대해서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공이 화학공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1983년도부터 은폐수 처리에서 사업을 했었고 폐기물 쪽에 계속 일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실태를 봤을 때 음식물 쓰레기 처리 이게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오염시키고 있는지 정말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한번 봐주시면 불법 음식물 쓰레기 처리의 실태 그리고 최종적으로 과연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우리나라의 처리장 360개의 처리장이 있는데 그 360개 처리장이 과연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상상을 하지 못하겠지만 한번 여러분이 한번 검색해서 한번 들어봐 줬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얘기한다면 연간 500만 톤이 넘습니다. 1인 가족 1kg 1인이 하루에 배출되는 평균 음식물 쓰레기 양이 250g 정도 됩니다. 우리가 365일에 되면 365kg이 되겠지만 거의 1kg를 넘어선다는 얘기죠. 500만 톤 정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 고형분이 20% 그래서 100만 톤 그리고 수분이 음식물 쓰레기는 80%이므로 500만 톤 중에 80% 400만 톤이 물인 것이죠. 그래서 물과 수분을 같이 물과 고형분을 같이 수거해서 나가는 과정에서 상당한 많은 시간이 소요되죠. 싱크대에서 나와서 수거함에 갖다 놓고 수거함에 다시 중간 적환장에 여러분들 수거함에 수거하러 다닌 차 1톤 차가 다니지 25톤 차가 다닌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500만 톤이라면 500만 대의 차가 움직인다는 얘기가 되어 있고 그 중에 다시 25톤 차에 옮겨 실어서 경기도나 충청도나 가깝게는 우리 서울에는 송파에 하나 있습니다만은 그 처리장까지 가져가서 물과 고형분을 분리해서 우리가 은폐수는 다시 싣고 인천 수도권 매립지처럼 처리장이 있는 데로 옮겨야 되고 고형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염분을 제거해서 그 고형분은 퇴비화한다고 하는데 과연 퇴비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은 이따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과 고형분을 분리해서 고형분을 바로 싱크대에서 바로 처리해서 이렇게 자원화한다 그런다면 우리가 자원 선순환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낱낱이 하나하나 들려보겠습니다. 자, 싱크대에서 바로 수거를 했다. 수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말려서 수거했을 거 아닙니까? 싱크대에서 했는데 뭐 젖은 상태로 그 배출된 것을 옮기는 양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지금 수분과 고형분이 같이 있는 지금 현행 음식물 쓰레기 수거 체제로 한다 그런다면 다 25톤 차, 1톤 차가 수거하러 다니겠죠. 그렇지만 그걸 고형분화된 다 마른 음식물 쓰레기를 싣고 다닌다면 냄새도 안 나고 많은 양을 싣고 갈 수도 있고 주변 환경이 깨끗하겠죠. 지금 현재 자 봅시다. 싱크대에서 나와서 운반 자 엘리베이터 타고 나오던 가지고 집 입학까지 나와야 되겠죠. 거점 수거함 쓰레기통에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운반을 해서 이걸 음식물 처리장까지 갑니다. 처리장까지 가서 은폐수를 또 운송을 해서 은폐수 처리장으로 또 가야 돼요.
이 방식을 갖다가 여러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부의 방식이 뭐 자동 지파 시설이니 수호각이니 바이오가스니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상 정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들이 오류의 오류를 범하고 있죠. 저 봅시다. 이것 보세요. 정말 이게 싣고 와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에 이제 도착한 거예요. 비닐에 다 쌓여 있죠. 그렇게 된다면 이물질을 제거해야 사료로 하든 퇴비로 하든, 여러분 여기 가서 하루만 근무한다면 어떻겠어요? 재밌겠죠? 냄새도 참 좋고 향기롭고 이런 처리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처리할 때 정말 어떻게 되고 있느냐. 자 봅시다. 여기에 악취와 세균, 여러분들이 음식물 쓰레기 중간 수거함에 거점 수거함에 갔을 때 아파트 입구에 내 집 앞에 수거통 그 자주 가서 만져보고 그 옆에 가서 앉고 있겠죠? 왜? 악취와 세균이 너무 많은데 침구하려고 거기가 앉을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나온 거 갖다 매립하면 어떻게 될까요? 토양오염. 또 이거 갖다가 과거 2013년 이전에는 전부 다 바다에 갖다 버렸어요. 해양오염. 제네바 협정에 의해서 2013년 이후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바다에 갖다 투기를 못하게 했기 때문에 육상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2013년도 이후에 육상 처리장이 그러면 많이 생겨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실상을 우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음폐수 처리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 그러면 대기 중에서 지금 육상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 대기 오염시키고 수질 오염시키고 지하수 오염시키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농작물 피해주고 가축 사료로 쓴다고 해서 가축 다 죽이고, 이게 현 실태입니다. 정부 시책에서 아까 이건 뭐일까요? 지금 은평 뉴타운이나 세종 신도시나 마곡 신도시가 우체통처럼 수거함을 두 개를 딱 해놨어요. 하나는 일반 쓰레기, 하나는 음식물 쓰레기. 근데 관로는 하나예요. 시간 차이에서 이걸 흡입을 한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별내면에서 불상사가 있었죠. 음식물 쓰레기 투입구에 사람이 잘못 빨려 들어가서 정말 안타까운 생명을 잃었습니다만은, 여기에 투입구가 사람 몸 아니라 이불 뭉치도 들어갈 만큼 입구가 큽니다. 그럼 여기가 보안이 잘 돼야 될 거 아니냐? 누누이 제가 서울시의 의원으로 있으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자, 동물 사체나 사람의 정말 불미스러운 일이나, 또 여기 있다. 정말로 우리가 남북 대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불쏜 분자가 다이너마이트를 연합했다고 했을 때, 흡입해서 수거하는 장까지 갔을 때, 처리장까지 갔을 때 여기서 무슨 사고가 나겠느냐? 이거 책임을 누가 지겠냐? 이렇게 물었었습니다만은, 우리 그 당시에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그런 염려까지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상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고가 안 나고 있다고 어찌 장담하겠습니까? 그런데 자, 수거해서 갔어요. 시속 80으로 끌어들였겠다고 합시다. 진공 청소기처럼. 그러면 이 음식물 쓰레기 들어가, 일반 쓰레기 들어가, 나중에 결국은 뭐가 됐을까요? 케이크 상태로 돼서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가 혼합이 돼서 그걸 갖다 소각을 하려고 하니까 에너지 값이 더 높아질 것이고, 우리 변두리에 있는 서민들은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 분리수거하느라고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신도시에서는 이런 지파시설을 해서 바로 끌어서 거리를 깨끗이 한다는 명분하에, 친환경 도시라는 명분하에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그동안 정부에서 시범사업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또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한다. 벨기에에서, 독일에서, 기타 여러 선진국들에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한다고 해서 우리 동대문 자원화센터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현장을 방문해서 어떻게 잘 가동되고 있느냐고 한번 여쭤봤어요. 발전 모터가 고장이 나서 가동을 멈추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음식물 쓰레기는 식물성이 많습니다. 동물성이 많아야 바이오가스가 많이 나오는데 식물성 우리 음식이다 보니까 바이오가스가 생산량이 못 미쳐요. 애국하고 다른 거죠, 우리의 식문화가. 그런데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을 한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습니다만은 결국은 거의 가동이 되고 있지 않고, 여기뿐만 아니고 중소도시에서도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을 한다고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실패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여기가 건국대학교 동물생명과학교수 정성은 교수가 하는 얘기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바이오가스를 만들어서 전력을 생산한다는 것이 얼마나 허황되고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인가는 이미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어느 게 경제적 가치가 있느냐? 제일로 좋은 게 사실상 사료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퇴비, 그 다음에 화석연료로 썼을 경우에 그 가치가 높습니다. 바이오가스를 생산한다는 것은 투자비 대비 수익성이 너무 떨어진 거죠. 그 관리 운영비를 가지고 지금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한다 그런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한테 친환경 처리 방식, 선수거, 후 처리, 이게 아니라 선 처리, 후 수거하는 방식을 도입한다면, 우리 5천만이라고 가정한다면 우리 1,000만 세대 정도만 보급한다면 아마 음식물 쓰레기는 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부와 서울시 주방 오물 분쇄기 도입 추진을 또 과거에 했었습니다.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자, 변기에다 여서 하수도로 버리고, 또 요즘에는 또 변기에서 처리를 해서 하수도로 버린다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또 선전하는 업체도 있더라고요. 또 여기서 정말로 디스포즈, 분쇄기로 갈아서 하수도로 처리해서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처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하수 종말 처리장까지 가는데 우리 하수관이, 빗물관이 내려가는 관과 똥물, 오수가 내려가는 관이 분류관으로 돼 있다면 괜찮은데, 대한민국의 하수관, 오수관은 합류식으로 같은 라인을 타고 가서 불과 몇 센치 안 되는 높이에 벽이 쌓아졌을 뿐입니다. 시간당 3mm의 비만 오면 똥물, 빗물 다 섞여서 처리장으로,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갈 수가 없고 여러분이 정말 아끼는 한강으로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청계천 좋죠? 너무 아름답게 잘 해놨다고 하고, 근데 그 물이 어떤 물일까요? 여러분, 그 상수도 물입니다. 단지 물을 수거해서 살균 소독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걸러서 한강물을 퍼올려서 내려보내고 있는 물입니다. 근데 비가 왔을 때 과연 어떨까요? 서울에 있는 모든 청계천으로 유입되는 하수관을 통해서 오수가 흘러들겠죠. 비가 그치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똥덩어리가 둥둥 떠다닌다면 거기가 아름다워 보이겠습니까? 또 깨끗이 청소해야 되겠죠.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 디스포즈 기계를 만약에 한다고 해가지고 과거에 시범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변기에서 오니 쓰러지를 다 처리해서 하수관으로 우리 한강으로 내보낸다. 여기서 무슨 전철을 해서 내보낸다. 맞지 않는 얘기였습니다. 홍보 사업을 하는데 4,960원을 쏟아붓고 한강 엔술섬 사업은 400억,
서해 백길 조성사업도 736억, 4대 격풍 살리기 사업에 22조,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으면서 하천 살리기를 한다고 하면서 위에서는 똥물을 내려보내고 있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우리 하수 관거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이제 그 디스포즈 기계, 주방용 오물 분쇄기 제대로 알고 사용하세요. 적합 제품과 불법 제품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적합 제품, 불법 제품 얘기를 하자면 상하수도협회에서 이걸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갈아서 걸름망, 음식물 쓰레기 찌꺼기 80% 이상 해수 가능한 걸름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20%만 하수로 내려가고 80%는 해수한다는 기계입니다. 이 기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뚜껑이 있어서 마음대로 걸름망에 걸린 것을 꺼낼 수 있다든지, 또 꺼낼 수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갈았습니다. 갈아가지고 하루만 지나면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갈아서 거기에 같이 묻어 있으면 단 몇 시간만 있어도 다 썩어서 부패해서 악취가 진동을 할 텐데, 그걸 맨날 며칠씩 꺼내지 않고 어떻게 견딘단 말입니까? 결론은 허가만 이렇게, 승인만 이렇게 받고 설치 때 아예 해수탕을 제거해버리는 불법 제품. 그 다음에 이 해수통 속으로 관을 연결해서 직접 하수관으로 내려가게 하는 방법. 정말로 양심 또 불량은 또 이 거름망을 찢어버려서 바로 내려가게 하는 방법. 정상적으로 허가는 이만큼 잔 구멍으로 거름망을 맡아놓고 실제 설치하는 것은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거름망을 설치한다면 TV에서 홍보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한번 발로 싹 밟으면 모든 게 다 끝!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MBC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런 내용이. 그런데 환경부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몇십만 대, 거의 100만 대의 국가각에 설치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설치하는 기사가 필요해서 모집 공고를 해서 소개를 받았는데, 연령이 젊은 30대 초반 청년이었습니다. 자기는 이 기계를 설치해 주면서 그대로 다 뛰고 단다,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왜? 소비자가 띄워달라 그런다. 그래서 자기는 띄워주고 아무렇지도 않다. 그래서 또 고발도 당했대요. 그 얼마나 고발 당했냐, 몇 번을 당했는데 벌금이 얼마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40만 원밖에 안 냈대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고 그냥 설치하고 다닌 거예요. 아니, 돈 벌면 되죠.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도 현재 현 수거 방식에 우리 길거리에 내놓은 음식물 쓰레기 안양시장 거네요. 안양시장. 안양시에서 지금 수거를 한 쓰레기 봉투인데 여러분 많이 봤을 겁니다. 내놓으면 고양이들이 다 찢어놓고, 또 쥐들이 와서 찢어놓고, 길거리에 또 지나다 차 바퀴에 걸려서 터져 있고 많이 봤을 겁니다. 요 밑에 사진은 뭐냐? 음식물 쓰레기를 이걸 수거해 갖고 가가지고 처리장에서 염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씻을 거 아닙니까? 씻고 짜낸 은폐수입니다. 이게 팥죽 걸쭉한 상태 정도 되겠죠. 이걸 그대로 우리 하천에 내보내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심각한 오염을 일으키고 있는지 상상이 갑니까? 우리 유기물에는, 음식물 쓰레기는 분해하면 뭐가 나올까요? 우리 비료의 3대 요소, 질소, 인, 카리. 질소는 웃자람을 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인과 칼이는 튼튼하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유기물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하천에 내보내면 우리가 모든 식물의 아니 생명체의 해양 생명체의 기본이 플랑크톤 아닙니까? 플랑크톤이 웃자라게 돼서 그 웃자람이 이런 질소 성질이 많이 들어가면 가축 분뇨의 질소가 많이 내려가면 음식물 쓰레기의 그 질소가 많이 내려가면 웃자라서 녹조가 나오고 더운 열에 그게 또 썩어서 적조가 되고 그 적조된 물을 우리가 또 먹어야 되고 이 자연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 정말 우리가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내보내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많이 나와요. 시중에.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는 제일 중요한 게 편리성. 그 다음에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니까 전기료가 적게 들어가야 되겠죠. 또 켜져간 환경, 냄새가 나면 안 되겠죠. 또 바깥에서 많은 소음에 시달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편안히 쉬고 싶은데 소음이 나면 또 안 되겠죠. 제일로 중요한 게 뭡니까? 친환경입니다. 친환경, 아까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기본적인 거 자원 선순환할 수 있는 시스템, 고용분을 80% 수거해서 그걸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 이게 친환경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편리성, 전기료, 냄새, 소음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요즘에 시중에 나와 있는 게 많이 나와서 기본적으로 미생물을 투여해서 하는 미생물 발효 방식, 미생물이 잡아먹어서 없어진다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미생물이 분해하면서 가스도 많이 발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실내에 서다 보면 잘못하면 냄새도 많이 나리라고 생각하고 또 일정량의 소화할 수 있는 양이 만약에 1kg짜리라고 한다면 1kg를 벗어났을 경우에는 양을 소화하지 못해서 죽 상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냥 말리는 기계, 건조식 요즘에 지금 홈쇼핑에 많이 나옵니다. 이 제품 뭐 많이 나와요. 근데 내가 여기서 상표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정말 참 황당한 기계들을 쇼핑에서 많이 팔아요.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해가지고 이번에 정말로 형편없는 기계를 홈쇼핑에서 하더라고요. 과거 서초구에서 시범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50% 지원을 해주고 소비자는 10만 원 정도만 내게끔 하는 거의 국가 지원금, 지방자치 지원금, 그 다음에 본인 부담 이렇게 해서 시범 사업을 했었는데 그 당시 실패한 원인이 뭐였냐? 전기 과다, 전기세 과다, 냄새가 많이 난다. 이렇게 해서 거의 실패했었습니다. 그런 기계들이 그 당시에 그 기계로 선택했던 그 기계들이 요즘에 TV 홈쇼핑에 나오더라고요. 많은 업체 사장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돈도 좋지만 많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자원 선순환이 될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자, 자원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순환될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했을 때 바로 싱크대에서 압축, 탈수, 건조만 한다면 썩지 않는 것을 자원으로 우리가 사료화도 하고 퇴비도 하고 그래서 다시 농산물이 우리 먹거리로 다시 순환되는 이런 시스템이면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정말로 우리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 환경 오염을 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보급 사업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해야 되겠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준다면 1인 가족에서 1일 발생하는 4인 가족에서 1일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양은 1kg 기준. 연간 400kg 기준을 잡는다 그런다면 거기에서 분해되면서 발생되는 바이오가스, 메탄가스, 쉽게 해서 CO2가스, 온실가스 742kg에 달하는 CO2가스 양으로 환산한다면 소나무가 149그루가 그것도 20년에서 30년생이 거대한 소나무겠죠. 그 소나무가 CO2를 1년간 흡수해야 되는 이산화탄소량과 같다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내용입니까?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이 보급 사업에 같이 한다면 우리 환경운동에 앞장서는 것이고 더더구나 우리 금수광산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요즘에 태풍이 올라오고 계속 온난화와 또 열대성으로 해서 또 화재 심각하죠? 우리 대한민국만이라도 우리가 거기 환경운동에 동참해서 앞장서는 게 우리가 2040년도를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하니까 2040년도면 지금보다 온도가 몇 도가 올라간다? 1.5도가 올라간다 그래요. 우리가 2도가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보다 평균 온도가 2도가 올라가면 거의 사실상 엄청난 재앙이 옵니다. 과연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의문을 해야 되는 엄청난 재앙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음식물 쓰레기 하나 그리고 주변에서 속아가는 거 이런 거 하나하나 여러분이 신경을 써 주신다면 얼마나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겠느냐 우리 후손에게 얼마나 좋은 일을 하는 것이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환경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